돈 걱정 없는 내일 가계부부터 바꿔라. 헬프미 우리집 가계부 진행을 맡은 강주영입니다. 자, 헬프미 우리집 가계부는요, 위기에 빠진 우리집 가계부를 재무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급 가계부 구조대원이 출동해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보험은 물론이고 연금, 재테크까지 가계부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가능하십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가능하시고요. 문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는 무료고요.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헬프미 우리집 가계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멀고도 가까운 미래,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 준비, 이제는 나이 상관없다? 사회초년생도 함께하는 노후 준비, 우리집 가계부가 알려드립니다. 네, 위급 상황에 빠진 우리집 가계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특급 가계부 구조대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계부 구조대원 원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가계부 구조대원 강수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원동현 전문가님은 볼 때마다 뭔가 제가 웃음이 지어집니다. 이제는 뭐 식구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네. 새로운 분과 함께 나왔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실 만한 주제로 들고 나왔으니 다들 은퇴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걱정 꼭 붙들어 매시라고 알짜 정보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강수민 전문가님은 오늘 첫 출연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은퇴란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떻게 해주실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오늘 주제는 은퇴라는 게 먼 미래 같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먼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은 많이들 하셔도 네. 막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네. 그런 부분들로 조금 유익하게끔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진짜 기대 가득해 주셔도 될 것 같은 게 오늘의 주제가 은퇴입니다. 누구든 은퇴를 할 거고 은퇴 이후의 삶이 펼쳐질 텐데요. 어떠세요? 은퇴라는 얘기 들으시면 혹시 가슴이 먹먹하신가요? 저는 그렇거든요. 일단 내가 돈벌이가 예전 같지 않은 채로 몇십 년을 살아야 된다. 근데 앞으로 병원비, 생활비는 그대로이거나 더 많이 든다. 이러면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원동현 전문가님, 저만의 얘기인가요? 당연히 이게 강주영 MC님만의 고민거리는 아닐 겁니다. 최근 한 보험사에서 은퇴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지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 키워드를 살펴보면은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또 외로움, 지루함, 이럴 류의 부정적인 단어들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만큼 은퇴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분들께 은퇴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많이들 여쭤보면은 저축이나 다른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말씀 줍니다. 네. 어떤 분들은 나는 준비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만족감을 드러내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시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편안한 은퇴 후의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은퇴를 생각했을 때 걱정할 거 하나 없어. 나 앞으로 평생 먹고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갑갑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실 텐데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그 해답을 좀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오늘의 재테크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가, 기업 가치 상승 기대. 올해 기업 공개 청약 열풍. 반도체 등 3대 전략 기술 세액 공제 확대. 청년, 소상공인 세부담 줄어. 금융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국내 거래소와 동일 규제 대상.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283만 곳에 하반기 카드 수수료 우대.
네, 저희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의 단골 주제 중 하나가 노후 준비, 은퇴, 연금 이런 것들이거든요. 내가 노후를 준비했을 때 아니면 노후 이후의 삶을 생각했을 때 정말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 이 얘기만 들으셔도 참 답답하다 이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은퇴 관련된 명언이 하나 있는데 영어로 된 거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한글로 한번 말씀을 아니요, 드리도록 영어로 하겠습니다. 해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아일랜드 출신의 네. 천재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남긴 명언인데요. 네. 이게 내가 젊었을 때는 인생에 돈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됐다. 이게 너무 반전이 없는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명언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올라가실수록 돈이 중요한 거 진짜 인정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행복하려면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돈을 벌고 그리고 모으는 것에 노력을 하는 거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보니까 열심히 준비한다 생각하시면 조금이나마 그래도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여유가 생기면 인생에서 자유가 참 많이 생기게 되죠. 일단은 뭐 돈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사라지게 되고요. 뭐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선택권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멘트는 네. 강주영 MC님의 이 약간 속마음이 드러난 것 같은 그런 말인데요. 빙고. 그러니까 일단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게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아무래도 생계로 열심히 일하는 거랑 약간 여유 있게 자아실현으로 일하는 거랑은 또 천지 차이잖아요. 저는 요즘에 돈에 대한 그런 가치나 중요성이 저의 마음가짐 이런 데서 정말 좌우를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얼마 전에 윤여정 배우님께서 아카데미상 받으신 거 혹시 봤죠? 보셨죠? 그럼요. 네. 이제 윤여정 배우님께서 생계형 배우로 일하시면서 가리지 않고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치 그리고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치를 부릴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배우라는 특수한 직업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은 게 사실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볼 수는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깊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점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긴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은퇴 준비나 노후 대비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맞이하시면서 노후 자금에 대해서 항상 막연하게 참 걱정거리다 이 생각 드실 텐데 사실 노후 자금 아니면은 뭐 연금 준비 이런 것들이 나이 드신 분들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요즘에 거의 뭐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청년들도 고민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20대 분들도 미리 은퇴 설계에 대한 문의를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2020년 청소년 통계를 살펴보면 13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 그 다음으로 공기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직업을 선택한 요인은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그리고 보장된 노후를 꼽았습니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 네. 혹시 보셨나요? 저 제목만 보고 너무 사람들이 화제여서 덮어버렸죠. 저는 80년대생이라서.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책 첫머리에 보면은 그들은 왜 구급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가가 첫 머리에 나옵니다. 네. 지금 20대인 1990년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 즉 공시생으로 그걸 나타내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불안정 그리고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분이 많아지시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나이대 분들의 은퇴 후의 삶을 고려한 나름대로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뭐 옛 시대를 살아가신 우리 어르신들도 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노후 준비, 노후 연금 때문에 공무원을 좀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나 은퇴 연금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고 갑갑하실 텐데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세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가능하시고요. 문자로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불안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맞벌이 부부의 사연이라고 하는데 직장도 탄탄하고 딱 봤을 때 고민이 없어질 것 같은데도 노후 준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아, 여보, 나 요즘 고민되는 게 좀 있어. 뭔데? 아니, 우리 말이야. 지금 돈 모은다고 나름 열심히 저축하고 있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더 모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애들 지금 중학생이긴 한데 시간 진짜 후딱 간다? 하긴 진짜 3년만 있으면 첫째가 대학을 가네? 지금 모은 돈은 다 애들 대학 가서 등록금으로 나가겠지? 그러니까. 아니, 그럼 우리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돈 모아서 다 그때그때 써버리면 우린 어떻게 해? 그러게 돈 모으는 거 계획을 다시 짜봐야 하나? 그래서 내가 은행 적금 하나 더 들어볼까 하고 알아봤는데 이율이 너무 낮아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좀 심하더라. 혹시 좋은 투자 방법 생각해본 거 있어? 요즘 내 주변에는 다 주식해.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솔깃하긴 해도 나는 좀 엄두가 나지가 않아. 나도 그래. 내 친구 수민이 알지? 걔 소개로 우리 연금보험 가입한 것도 있긴 하잖아. 근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도 재무설교 좀 받아봐야 하나? 네, 40대 중반의 맞벌이 직장인 부부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딱 봤을 때는 뭐 직장도 번듯하게 잘 다니시고 서울에 살고 계시고 아이들도 문제없이 잘 크고 있는데 일단은 노후 준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자, 강수민 전문가님, 현재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사연자분의 고민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두 부부는 슬아의 중학생 자녀 둘을 둔 부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의 전형이신데 네. 무슨 걱정이 있을까라고 싶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다만 당장 큰 문제가 없다 해서 앞으로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는 보장을 못하는 거죠. 일단 60세를 은퇴 시기로 생각하고 계신데 그때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조차도 걱정되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현재 두 분 모두 직장 생활하고 계셔서 국민연금도 가입되어 계시고 친구 권유로 가입한 연금보험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아이들이 중학생이면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볼 수 있죠. 둘 다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할 테고요. 이렇게 교육 자금으로도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 뒷바라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진짜 결혼 준비 비용도 너무 만만치 않고요. 일단 그 전에 대학 등록금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래서 더 고민이 첩첩산중으로 쌓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가계부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원동희 전문가님, 어떤가요? 두 분의 수입부터 살펴보시면은 두 분은 현재 6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시고 지출로 600만 원을 하고 계십니다. 남는 돈이 50만 원 정도씩 통장에 쌓이고 계신데요. 이제 이 지출을 세분화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지출로는 보험료 70만 원, 대출 상환 50만 원, 은행 저축 100만 원, 그리고 주식 투자를 30만 원씩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변동되는 지출로는 생활비로 200만 원 가량 사용하고 계시고 교육비로 사교육비죠. 1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편분 용돈으로 50만 원 정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여기 약간 특이점을 보시면은 현재 납입 완료된 개인연금이 한 달에 30만 원씩 있으셨는데 지금은 납입하고 계시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사연자님 부부의 가계부로 쭉 살펴보니까 진짜 저도 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이 최근에 개인연금 납입이 다 끝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친구분 권유로 가입하셨다던 그 개인연금 10년 동안 열심히 부으셔서 납입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이 보험을 유지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큰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연금의 가장 기초 전략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적은 금액을 길게 납부해서 오래오래 묵혀두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연금보험을 끝까지 납입 완료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셨을 거예요. 그래도 10년 동안 애써서 납부하셨으니 이것을 잘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이미 납입이 다 완료가 됐는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사유로 이미 납입이 완료된 연금보험들을 해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 개인적인 이제 경제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해지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연금만큼은 꼭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유지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사실 돈이 급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은 뭐 어디 해지할 거 없나 그것부터 찾게 되는 거 아닌 건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그렇죠. 다들 그렇죠. 네. 하나 금융연구소의 결과에 따르면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개인연금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20대의 경우에는 해지 경험이 28.1%에 불과하지만 40대의 경우에는 44.8%나 되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수록 이제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지기 네. 때문에 이거를 해지하게 되는 거죠. 금융자산 이 보유 규모가 작을수록 이런 일시적인 현금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보통 비자발적으로 가입한 경우에 해지하시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건 꼭 가입하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입하신 분들과는 보험계약 유지에 대한 의지의 차이가 어쩔 수 없이 나게 되더라고요. 오늘 사연자님 부부도 친구분의 권유로 가입하셨던 연금을 다행히 10년 동안 완주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꼭 보험은 사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좋다고 해서 가입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 보험이 뭐가 좋다 그랬지? 어디다 적용하면 좋다 그랬지? 생각이 안 나시는 경우가 꽤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아니에요. 이 강주영 네. MC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실제로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분명히 내가 가입할 때는 이게 설명을 잘 들어서 기억을 잘 했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보니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해둔 것도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보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가입하고 난 뒤에 1, 2년에다 살펴보는 게 아니고 한참 뒤에 살펴보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가 부족함에 따라서 분명히 오해도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민원의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금보험 같은 것들이 해지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그렇게 노후 자금으로 모아뒀던 목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기도 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돈을 모을 땐 어떤 목표가 있어서 모으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잘 모으고 관리를 받아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연금은 노후의 기초 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비용을 만들어줘서 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기적으로 연금에 대한 브리핑도 받고 포트폴리오도 구성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일단 보험도 그렇고요. 연금보험은 특히나 유지를 잘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살다 보면 사실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진짜 이걸 해지하고 싶지는 않지만 돈이 나올 때가 여기 연금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를 위해서 제가 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급하신 경우라면은 해지하지 마시고 계약 대출을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계약 대출이요? 네. 네. 가지고 계신 연금보험이나 이런 금융상품들의 계약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환급금 내에서 일정 비율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기만 잘 넘기면 다시 원활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급하게 대출을 받아서 상황을 먼저 해결하시고 다시 대출을 갚아 나가신다면은 보험의 순기능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약 대출이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면 꼭 기억해 두시고 내가 진짜 목돈이 필요한데 나올 곳이 연금밖에 없다.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은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예요.
근데 어느 정도 리스크가 되는지 알고 가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해지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연금보험을 해지하실 경우에는 그 리스크도 보험별로 다 다릅니다. 근데 우선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지났을 때 연금을 수령하는 타이밍에 별도의 세금 차감 없이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네. 보통 세금을 차감하게 되면은 그 연령대별로 조금씩 차감하는 퍼센트가 다르지만 평균 4%라고 가정했을 때 100만 원을 연금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원래 4만 원의 세금을 차감해야 되는데 그 4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게 한 달에 4만 원은 작아 보이지만 20년 이상 연금을 받게 되시는 경우 거의 약 960만 원 이상의 와. 세금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 상품이 있는데요. 세액공제 상품의 경우에는 이걸 해지하실 경우에 내가 돌려받았던 그 세액공제액을 그대로 다시 다 뱉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리스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의 종류에 따라 리스크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연금을 해지할 때에는 내가 어떤 연금을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가입한 개인연금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꼭 지켜나가자!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연금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가능하시고요. 문자로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저희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무료니까 지금 당장 연락 주세요. 40대 중반 직장인 부부, 은퇴 후 수령 가능한 연금액은? 은퇴 후 부부의 적정 생활 금액은? 노후 자금 마련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집 가계부에서 확인하세요. 네, 앞서서 개인연금은 끝까지 잘 유지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자, 우리 사연자님 부부도요. 끝까지 이렇게 유지를 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한데요. 원동훈 전문가님,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드디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일단 사연자님 부부는 두 부부께서 각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두 분을 따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국민연금을 살펴보셔야겠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시면은 내가 향후 수령 가능한 국민연금 액수가 얼마인지 아실 수가 있는데요. 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한 직장에서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굉장히 기시고 앞으로도 더 쭉 이어나가신다고 가정하실 때 65세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약 130만 원 가량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도 퇴직연금 계좌에 꾸준히 쌓이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런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이 퇴직연금을 목돈으로 수령할지 혹은 연금으로 수령할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번 월 단위 연금 수령액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님의 경우에는 출산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되셨다가 3년 뒤에 재취업을 하신 경우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현재 소득으로 15년을 채운다는 가정하에 월 연금 수령액이 35만 원으로 가정됩니다. 또한 배우자님이 출산 전에 다니셨던 직장에서 받았던 퇴직금은 주택자금이나 육아에 대부분 사용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현 직장에서의 퇴직연금은 동일하게 어떻게 수령받으실지 아직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제외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은 국민연금에 한해서잖아요. 이 금액으로는 안 됩니다. 개인연금 포함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네, 그 부분도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연자님이 가입하신 개인연금은 10년 전 공시이율이 높았던 시기에 가입하신 비과세 연금보험입니다. 해당 연금은 금리 연동형 상품으로 금리가 높을수록 연금 수령이 높아지지만 금리가 떨어지면은 연금 수령액도 비례해서 줄어드는 연금으로 최근 10년 동안 국내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고 보험사의 공시율 또한 이에 발맞춰서 같이 하락을 해온 상태입니다. 때문에 가입 당시에 들었던 예상 연금 수령액과
현재 수령이 가능한 예상연금 수령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현재 공시율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시 65세 기점의 예상연금 수령액은 약 15만 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두 분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약 18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은퇴한 두 부부가 180만 원으로 노후 생활을 한다. 이거는 제가 봐도 충분해 보이진 않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두 부부가 65세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너무나도 불충분한 액수입니다. 맞아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부 기준 평균 적정 생활비가 월 약 243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은 사연자님 경우에는 최소 생활비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으로 받게 되는 돈 이외에도 최소 60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신 거거든요. 원동현 전문가님,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이 60만 원. 이게 고민이네요, 진짜. 지금 사연자님의 현금 네. 흐름표를 보게 되면은 네. 고정지출 항목에 은행을 통한 저축을 하고 계시고 주식을 통한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개인연금이 있으신 만큼 이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항목 이외에도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입이나 주식에 큰 돈을 투자해서 배당 소득을 받는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잖아요. 그렇죠. 위아드림. 그렇지. 그리고 이제 주식에 돈을 왕창 넣어놓고 배당 소득을 꼬박꼬박 받는 것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지만 네. 그렇지만 직장인의 급여의 한계와 투자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이것들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노후자금 준비 외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현재 부동산 월세 수입이나 배당 소득 같은 거는 일단은 제외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뭐예요? 첫 번째로 은행 저축을 통한 노후 자금 준비입니다. 은행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는 저축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실상 높은 수준의 이익을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2021년 7월 기준자로 0.5%에 머무는 수준으로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적금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모아둔 돈만큼을 꺼내서 쓰는데 이게 물가 상승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네. 단순 계산으로 국민연금액을 제외한 생활비가 한 달에 63만 원 정도가 필요하신데 이거를 65세부터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시면은 총 2억 6,46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신 상황이거든요. 네. 현재 두 분이 40대 중반이시고 10년 뒤에는 직장에서 은퇴한다고 가정할 시 약 월 220만 원의 예적금을 부여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은행저축 100만 원이 있으시다고는 하지만 이 100만 원은 대부분이 학자금과 자녀 결혼 비용으로 들어갈 돈이기 때문에 완전 생으로 220만 원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모으시는 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은행 예적금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의 뭐 우리가 번 돈을 현금 그대로 집 뒷마당에 묻어뒀다가 꺼내 쓰는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금리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솔직히 주식이 답이네요. 목돈 빠, 이익 빠 이거 아닌가요, 솔직히? 최근에는 네. 그 시청자분들과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주식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좋은 방법 같은데. 근데 당연히 이와 같은 기조는 최근 1, 2년간 코스피도 상승해 있고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종목의 숫자도 너무 많고 정보도 워낙 방대해서 어떤 걸 참고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제가 몇 가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 종목에 몰아서 투자하지 않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빚내서 투자하지 말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기. 네 번째는 직업을 버리지 말기. 마지막으로 분할 매수하기가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여유자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없어도 되는 돈 같은 거는 없거든요. 맞아요. 다 필요해요. 단돈 100원도 소중하죠. 그럼요. 그런데 그래도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주식을 시작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일단은 분산 투자, B2 이런 것들을 잘 명심하시고요. B2는 안 됩니다. 직장을 버리셔도 안 되세요. 다만 나의 노후 준비로 주식이 그나마 적합할까 생각을 했을 때 위험성도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저희는 지금 재무설계 전문가분들 나와 계시잖아요. 주식만큼 수익을 볼 수 있으면서 안정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사람마다 투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알맞지 않다는 것은 없습니다. 최소한 내가 손해를 입어도 그래도 노후 준비에 지장이 가지 않을 만큼만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통해서 조금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펀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은데 그게 100만 원이나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지금 20만 원밖에 낼 수가 없어서 그게 돈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B라는 증권회사에 20만 원씩 소액을 낼 수 있는 사람을 모아서 100만 원짜리 주식을 사버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소액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더 많은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 종목에 몰아서 투자하기는 이미 제외가 되어버린 거죠. 이때 비증권회사에 내 돈을 굴려주느라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내는 것이 바로 펀드 투자의 핵심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안정적인 펀드가 결국에는 최종적인 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펀드도 절대 단기간을 목표로 두고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내 노후 자금을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 기간이 짧을 경우에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서 네. 원하는 만큼의 노후 자금이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후 자금을 필요로 하는 타이밍에 주가가 하락세이면은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펀드 투자는 긴 안목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 코스트 에버리지 등 펀드의 순기능을 효과를 보시면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잠시만요. 여기서 잠깐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전문가님? 적립식 펀드의 마법이라고 불리는 이 효과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혹시 MC님 지갑에 2만 원 있으신가요? 네, 있다고 할게요. 그 2만 원을 저한테 주시면은 2달간 제가 주식 투자에 굴려볼 테니 네. 맡기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2만 원이라면 그럼요. 네. 그러면은 제가 MC님이 주신 2만 원으로 A라는 주식을 100원으로 200구자를 샀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달에 A 주식이 50원으로 떨어졌네요. 이 사람이 그러면 저는 이제 네. MC님께 죄인이 되겠죠. 네. 근데 그래도 약속한 시간이 한 달은 남았으니까 네. 한 달 조금 더 기다려 보셨더니 80원으로 주식이 올랐네요. 아, 그래도 어쨌든 2만 원이니까 웃고 넘어가죠. 20만 원이 됐으면 속이 쓰립니다. 그런데 MC님께 제가 각각 10,000원씩 따로따로 요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달에 10,000원을 받아서 A 주식을 100구자를 구매를 하고 이제 바로 다음 달에 다시 10,000원을 받아서 지금 반토막 나 있는 A 주식을 그럼 200구자를 살 수 있겠죠? 네. 200구자를 사게 되면은 총 300구자의 A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두 달째에 80원으로 회복이 되니까 그걸 그대로 되팔게 될 경우에는 이번에는 24,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머. 네. 앞선 경우에는 4,000원을 손해를 봤는데 네. 후자의 경우에는 4,000원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경우 모두 운용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거치식 투자와 월 적립식 투자의 차이점이며 후자의 경우를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런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들어보긴 했지만 단점은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다 부풀려만 주나요?
아무래도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에도 단점은 무조건 있습니다. 펀드가 투자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격차는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펀드보다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는 ETF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미 ETF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펀드 자체가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구성 자체가 다양한 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데는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코스피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상향하는 그래프인데요. 네. 그래도 그 기간에는 사이사이에 굴곡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일 종목으로 30년을 버티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근데 이 종목을 여러 가지로 나누다 보면은 이 굴곡들이 이 갭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 30년 동안 유지하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ETF도 당연히 투자인 만큼 되파는 타이밍에 수익률이 저조하면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지만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아직 퇴직까지 10년 이상 남아 계시고 또 노후 자금을 단계별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ETF를 통한 노후 자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ETF를 통해서 노후 자금 마련하는 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후 자금 아무래도 진짜 나의 몇십 년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돈이니만큼 정말 신중한 결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한테 맞는 노후 자금 마련 방법도 다 제각각이니까 이것도 잘 설정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궁금한 분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가능하시고요. 02-3772-9406 전화나 아니면 문자 받는 이의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율 낮은 개인연금, 그래도 유지가 답일까? 안정적 노후 자금 확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성향에 맞는 자금 마련 플랜은 우리 집 가계부에서 만나보세요. 자, 이제 또 남아있는 노후 자금 마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은행저축,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근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연금은 지금도 이자가 너무 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강수민 전문가님, 그럼 좋은 방법 없을까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전에 연금의 정의를 한번 먼저 내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벨 경제상을 수상한 리차드 탈러가 필요한 자금의 총액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월 소득을 목표로 설정해야 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후에는 내가 자산이 얼마나 있다, 내 부동산의 크기가 얼마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평생 월 얼마만큼 받는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대부호가 아닌 이상 사실 노후 준비를 얼마나 잘했는지 거기에 대한 척도는 은퇴 후 다달이 얼마만큼 나온다가 가장 정확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이 보험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공시이율이 현재 2% 내외로 이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다소 부족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2%의 금리도 30년 뒤에 누가 볼 때는 2%면 엄청난 금리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진짜요? 그럼요. 근데 이 현재 공시율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 2%대의 낮은 금리가 아니고 이 낮은 금리가 향후 변동되면서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이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내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변한다는 것은 노후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으며 노후는 안정적일수록 좋은 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확정 지어놓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내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대충 잘 알고 있다면 요때는 요 돈, 요때는 요 돈 이렇게 노후 플랜을 짜는데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4에서 5% 확정적으로 금리를 주는 연금보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납부하는 보험료는 그대로인데 그대로 적립해서 4% 또는 5% 정도를 각각 단리로 이자를 쌓아줍니다.
달리로 이자를 확정 지은 만큼 지금 이 시점에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또한 4%, 5% 이자는 현재 저금리 기조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의 이자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0년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비과세 혜택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서도 세금 문제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비교적으로 평균 수명이 긴 여성, 즉 배우자님께 조금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일부는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최저보증연금과 보다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ETF형 연금을 혼합하여 플랜을 짜드렸습니다. ETF 변액연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률에 대해서 보증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운영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에는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청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최대 예상 수익률은 3.35%이므로 이를 가정했을 때의 연금액을 나타내드렸으며 그리고 과거의 수익률이 꼭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감안해 주셔서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사연자님 부부의 연금 플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앞으로 사연자님 부부가 받게 된 연금 금액은 정확히 어떻게 달라진 거죠? 네, 사연자의 수령 가능 연금 변경 전에는 사연자 국민연금 130만 원, 사연자 개인연금 15만 원, 그리고 배우자 국민연금 35만 원으로 총 180만 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변경 후의 표를 보시면은 사연자님 앞으로 개인 변액보험 ETF로 24만 원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배우자님 앞으로 변액연금으로 확정이율 48만 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총 연금액은 252만 원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사연자님이 바뀐 연금 플랜 결과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 사연자님 부부의 가계부 리모델링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시죠? 자, 원동현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번 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었던 남은 돈 잉여 자금과 주식 투자를 하고 계셨던 30만 원을 조금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주식 투자하셨던 30만 원을 ETF형 변액연금으로 바꿔드렸고요. 그리고 남아있던 잉여자금 50만 원을 변액연금 고정금리형으로 50만 원씩 납부하는 걸로 도와드렸는데요. 이렇게 바꾸다 보니 수입 650만 원 그리고 지출 650만 원으로 맞춰드렸고 남은 돈은 0원으로 맞춰드렸습니다. 고정지출 항목에는 ETF형 변액연금과 고정금리형 변액연금이 추가된 것 확인하실 수 있을 테고요. 기타 변동 지출은 따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가장 평범해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40대 중반 맞벌이 부부의 사연을 들어봤고요. 노후 준비 플랜과 가계부 리모델링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자, 오늘 내용은 시청자님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한 맞춤 상담이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계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새는 돈을 막고 갖고 있는 돈을 잘 굴려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찾기 위함이겠죠. 자, 여러분의 가계부에 빛을 켜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가능하신데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가능하시고요. 문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헬프비 우리 집 가계부는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채택되지 못한 분들의 사연을 모아서 간단하게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어떤 내용일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네, 39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대출 왕창 끼고 산 아파트가 저희 부부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과 관련된 보험을 들어두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운동현 전문가님, 진짜 사실 집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어떻게 뭐 좋은 그렇죠. 보험 있을까요?
주택 화재보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택 화재보험은 자가, 전세, 월세 구분하지 않고 준비하실 수가 있으니 현재 내가 지내고 있는 거주지 주소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히 주택 화재 시에는 내 집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집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배상 책임 보험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45세 여성분이시고요. 결혼 계획이 없는 40대입니다. 여자 혼자 살려면 돈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변에서 걱정이 많네요. 직장인이라 국민연금에는 이미 가입돼 있고 저축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개인연금을 좀 더 들어두고 싶습니다. 늦진 않았을까요? 매달 여유자금은 3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지금 원동현 전문가님, 40대 중반에 미혼 여성이 가입할 만한 거 뭐가 있을지 좀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연금에는 늦은 타이밍은 없습니다. 바로 항상 지금 이 순간 준비를 하는 것이 내가 가장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사연자 부부님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여유자금으로 투자와 노후를 동시에 준비하시고 싶으시다면 ETF형 연금을 안정적인 금리를 선호하시면 4에서 5%형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의 주신 내용들을 모아서 간단하게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시간 마련을 해봤었는데요. 보장 내용 및 결과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저희 가계부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가능하시고요. 문자로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무료 전화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2분만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돈 버는 가계부 꿀팁 시간입니다. 가계부 꿀팁 첫 번째, 연금, 영세부터 준비할 수 있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준비하십니다. 하지만 복리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연금 계좌를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연금이 영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계부 꿀팁 두 번째는 계단식 연금을 준비하라입니다. 보통 연금은 한 개의 루트로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등 준비하고 계신 여러 개의 연금을 서로 다른 나이에 개시함으로써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시를 조금 앞당겨서 국민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도 있고 개시를 늦춤으로써 월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가계부 꿀팁 세 번째, 마지막 꿀팁은 추가 납입을 활용하라입니다. 모든 연금 보험에는 추가 납입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추가 납입 기능을 모르시고 납입이 완료된 연금을 묵혀만 두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돈을 매월 내야 되는 부담도 줄어들고 10년 이상 지난 경우 비과세 효과를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와 함께 잠자고 있는 내 연금보험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자 되는 가계부 꿀팁이었습니다. 네, 부자가 되는 지름길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 아쉽지만 벌써 끝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 아니면은 뭐 가계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나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접수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이 끝나더라도 다 받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